그러나 국민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윤회가 울었다 박지만 앞에서 언제적 올 초에 나중에 올 초에 한참 이제 정윤회 씨가 박지만 씨를 미행했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정윤회 씨가 박지만 씨를 찾아가가지고 그 오해를 풀라고 찾아갔다는 것이죠. 예, 난 미행을 시킨 적이 없어요라고 얘기하러 가서 그 앞에서 이제 나 억울하다 그러면서 울었다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엊그제 정윤회 씨가 검찰에 나가면서 한 얘기들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밝히겠다. 그 불의에서 춤추는 세력도 밝히겠다. 그렇게라고 말했다는 어떤 그 정윤회 씨의 어떤 그런 태도에 비추어 보면 과연 정말 불과 몇 개월 전에 박지만 씨 앞에 가서 울었을까라는데 조금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인데 어쨌든 지금 팩트는 그렇게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좀 그 말이 이제 일부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좀 믿음이 좀 가는 부분은 정윤회가 울었고 오해라며 근데 박지만 씨가 그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이 가증스러웠다라고 말했다는 게 흘러나왔습니다. 박지만 씨의 반응까지 나왔다라는 것은 팩트에 가깝다. 그러니까 팩트에 가깝긴 한데 제가 이제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정윤회 씨의 태도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게 뭐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 틀리니까 그랬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의 행동에 비춰봤을 때 과연 정말 울었을까라는 약간의 의구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윤회가 울고 그때는 그 박지만 앞에서 저자세였던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또 둘이 대지를 뭐 한다더니 하더니 안 한다고 합니다. 박지만 씨는 내가 정윤회랑 대질할 이유가 없다. 정윤회 씨는 나 박지만하고 대질하자고 얘기한 적이 없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양측 다 부담스러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윤회 씨 입장에서는 본인의 순수한 본인 입장에서 보면 그 찌라시 내용이 허위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국정농단한 증거가 없다라는 것만 밝히면 되는 것이거든요. 정윤회 씨의 변호사 말에 빌리면 정윤회 씨가 그걸 공식적인 어떤 검찰 수사 기록이나 어떤 판결문에 남기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제 강경하게 나오는 것이다라고 그 변호사가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건 박지만 씨랑 정윤회 씨랑 대지심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서로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게 검찰 손에 들어가는 거는 정윤회 씨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검찰이란 어떤 특수사건 있는 조직에 박지만 씨와의 어떤 얘기라든지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이 들어가는 게 부담스러울 것이고 언론에 비치는 것도 정윤회 씨와 박지만 씨가 보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놓고 있는 양측의 가장 거대한 두 축인데 그 축이 충돌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건 정윤회 씨도 부담스러울 거고 박지만 씨도 마찬가지죠. 박지만 씨 입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 많겠지만 박지만 씨는 아무래도 누나인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본인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 그 화가 고스란히 어찌됐든 간에 누나한테 돌아간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박지만 씨도 대질 신문을 피할 거예요. 정윤회 문건 관련해서 국정이 이렇게 장기 표류하는 게 제게서 걱정은 좀 하지 않습니까? 이 경제 정책도 할 게 많은데 경제도 썩 좋지 않은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 정책이라는 게 실은 하나를 보고 모두가 다 뭉칠 때 이게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좀 뭉칠까 하다가 이 정윤회 씨 문건 사건이 터지면서 최경환 부총리 요즘 뉴스에 거의 한 번도 등장 안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이 이 전선이 분산된 그런 측면이 있어서 경제 쪽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어떻게든 진실은 밝혀져야 되겠지만 올해 중에 뭔가 좀 결론이 마무리가 좀 깔끔하게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